MBTI로 보는 우리 연애, 우리 결혼. 안녕하세요. 결혼 도와주는 언니 덕언니입니다. 오늘 벌써 MBTI에서 세 번째 유형인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시간인데요. 지난 영상이었던 직관형과 감각형 이야기에서 많은 분들이 공감해 하시면서 댓글을 작성해 주셨어요. 어떤 댓글이 있었냐고요? 감각형과 직관형 부부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감각형인 분이 직관형에게 부부싸움 할 때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더라고요. 제발 말 좀 두갈식으로 해줘. 미갈식으로 하면은 내가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 이렇게 두갈식, 미갈식이라는 단어를 진짜 사용한다고 하시더라고요. 또 직관형인 어떤 분은 이런 프로포즈를 받고 수락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결혼해서 세계를 향해 나아가자. 나랑 결혼해 줄래? 또 영화나 드라마 선호도에 있어서 직관형과 감각형에 따라서 좋아하는 영화가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를 공감해 주신 분도 있었습니다. 또 직관형인 어떤 직장인 분께서는 광고회사에 다니는데 아주 높은 성과를 내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모두 감사드립니다. 아직 감각형과 직관한 영상을 보지 못하셨다고요? 위의 영상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고형과 감정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사고형은 thinking, 감정형은 feeling이라고 할 수 있겠죠. 객관적인 근거나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사고형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감정형은 주관적인 어떤 견해나 또 주변 상황, 인간관계 이런 의미를 부여하면서 의사결정을 한다면 감정형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어떤 유형에 속한 사람일까요? 사고형 같은 경우는 좌뇌가 발달한 유형으로 추리나 계산 같은 기능이 더 발달되어 있고 문제를 체계적으로 해결하는 것을 더 선호한다고 할 수 있고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우뇌가 더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감정 표현이나 사회성이 사고형에 비해서 조금 더 발달되어 있는 유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감정형 같은 경우는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친근하게 다가가고 감정 표현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 우연히 몇 년 전에 방영했던 질투의 화신이라는 드라마를 보게 되었는데요. 거기에서 기자 역으로 나왔던 조정석이 대표적인 사고형이다 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건들을 통해서 알 수 있었냐면요. 조정석은 친형의 회사 비리를 직접 보도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했어요. 가족들이 어떤 피해를 입을지, 가족들이 어떤 상처를 입을지 생각하기보다는 기자로서의 임무에 충실해서 옳고 그름을 전해야 하는 그런 사명감 하나로 친형의 회사 비리를 개의치 않고 방송할 수 있었던 거죠. 또 같은 아나운서 동료이자 여자친구였던 공효진이 선거 개표 방송에서 작은 실수를 했는데 상사나 어떤 보도국장이 결정을 내리기도 전에 조정석이 먼저 공효진을 갈아치우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여자친구인 공효진이 얼마나 상처를 받게 될지는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기준에서 공효진과 같이 선거 개표 방송을 진행할 수 없겠다라고 섣불리 판단하고 먼저 다른 사람을 대타로 써야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거죠. 심지어 조정석은 라면 먹는 자리에서 프로포즈를 하는데요. 공효진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물김치도 있으면 좀 갖다 줘. 아니 이게 말인가요? 방구인가요? 프로포즈인가요? 여러분, 프로포즈를 얼마나 감성적이고 감정적으로 여자의 마음을 사로잡아도 될까 말까 하는데 라면 먹으면서 갑자기 무심코 툭 내던지면서 나랑 결혼하자. 그리고 아까 말한 물김치 그것 좀 갖다 줘. 이렇게 말을 한다는 게 정말 얼마나 사고형의 전형적인 그렇게 매정한 모습인지 알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프로포즈 하니까 생각났는데요. 저희 남편이 감정형이거든요. 저에게 이렇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피아노를 치는 것만도 어려운데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까지 부르니 얼마나 감미로웠겠어요. 거기서 끝이 아니었고요. 그동안 저희가 연애했던 사진들을 쭉 보여주면서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도 제작해 주었습니다. 사고형인 저는 그런 프로포즈를 받고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눈물 한 방울 나오지 않더라고요. 정말 감동적이고 이 친구가 정말 나를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구나를 알 수 있었지만 머리로 이해했지만 고마운 감정이 가슴까지 내려오지 않았던 거죠. 결국 눈물 한 방울 안 흘렸다는 매정한 저는 지금까지도 남편에게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눈물 한 방울이 안 날 수 있는지 아직도 쿠사리를 듣고 있습니다.
사고형은 일에 대해서 분석적으로, 논리적으로 하는 것에 아주 탁월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탁월함이 인간관계에서는 어떻게 작용할까요? 인간관계마저 논리적으로, 분석적으로 하려고 한다면 사고형은 굉장히 정이 없고 냉철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 같은 경우에도 형의 회사 비리가 특종감이라고 하더라도 가족들과 사전에 상의를 했더라면, 가족들에게 한 번 더 양해를 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특종을 맡게 되었다고 먼저 이야기해줬다라면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나 상처는 덜 하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공효진이 실수를 해서 선거 방송에서 하차를 한 경우에도 먼저 칭찬을 해주는 거죠. 정말 잘했고 정말 많이 고생했고 네가 처음이어서 많이 떨었던 것 같다. 하지만 다음 방송부터는 정말 중요한 기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하게 됐음을 먼저 양해를 구했더라면 공효진이나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스무스하게 일처리를 잘했다라고 했을 것입니다. 또 사고형의 경우 자기 주장을 얘기할 때 독단적이고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을 수 있는데요. 조금 더 부드럽게 이야기하고 퉁명스러운 언행과 성급한 의사결정을 조심하는 게 사고형이 주의할 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고형은 감정형을 어떻게 배려해 줄 수 있을까요? 사실 저도 사고형이지만 저의 감정조차 읽기 힘든 게 사고형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고형은 자뇌가 발달한 유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감정형의 감정을 이해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릴 1초 공감법에 대해서 한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하시면 됩니다. 헐, 대박. 그랬구나. 속상했겠네. 진짜 화 많이 났겠어. 이렇게 감정형의 감정을 그대로 따라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겠죠. 감정형이 회사에서 상사로부터 굉장히 잔소리를 많이 받고 풀이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고형한테 이렇게 얘기하겠죠. 나 회사에서 김 과장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진짜 속상해 죽겠어.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가 있어? 그렇게 속상하다는 감정을 표현했을 경우에 사고형은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속상했구나. 헐, 뭐야 그 과장? 이렇게 헐, 뭐뭐 했구나, 속상했구나, 네가 많이 서운하겠구나. 감정형이 얘기했던 그 단어를 그대로 이야기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또 감정형이 쇼핑을 하다가 득템한 물건에 대해서 사고형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진짜 구하기 힘들었는데 내가 줄 서가지고 겨우 구했어. 대박이지 않아? 그럼 사고형은 또 이렇게 대답해 주시면 됩니다. 대박 잘했어. 너 진짜 기분 좋겠다. 이렇게 사고형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거나 감정형을 이해하지 않으려고 해도 감정형이 썼던 그 단어를 그대로 읽어주시거나 헐, 대박, 이런 감탄사를 넣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정형은 내가 한 말에 대해서 공감해주고 있구나를 느낄 수 있어서 스무스한 대화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감정형이 주의할 점은 어떤 점이 있을까요? 감정형은 사실과 관계에 대해서 분리해야 하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질투의 화신에서 공효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방송에서 실수하면은 조정석이 나를 싫어할까봐 걱정이 된다고. 방송에서 실수하는 건 일이고 조정식과의 연인 관계는 관계인데 그거를 같이 연결시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남자친구인 조정석한테 인정받고 있지 못해서 늘 헤어질 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감정형은 일과 인간관계에 대해서 분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인관계에서 이럴 수 있겠죠. 요즘 내 카톡을 제대로 안 보던데, 요즘 전화가 뜸해졌던데 나에 대한 사랑이 식은 거야? 이게 무슨 말이죠, 여러분? 사고형이 바빠서 그럴 수도 있고 카톡을 잘 못 본 걸 수도 있는데 카톡과 연락이 뜸해진 거랑 사랑이 식은 거랑은 물론 관련이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지만 감정형은 그거를 완전히 100% 일치시켜서 이해한다는 거죠. 연락이 뜸해진 것과 사랑이 식은 것,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남편과 연락 자주 하시나요? 물론 자주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렇게 우리의 연락이 뜸해졌다고 해서 우리가 사랑이 식었다고 할 수는 없는 거겠죠. 감정형이 자신의 주장을 얘기하려고 할 때는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침착하고 객관적인 자세를 유지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또 말을 할 때 앞뒤 순서 없이 감정 위주로 이야기들을 토로하기보다는 우선순위를 먼저 생각해 보는 거죠.
내가 이야기할 때 이 부분을 앞부분에 얘기하고 이 부분으로 결론을 지어야겠다라던가 아니면 더 구체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넘버링을 달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사고형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 나누었던 직관형과 사고형을 결합한 NT 유형은 어떤 유형의 사람일까요? NT 유형과 이야기를 나눌 때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너무 말이 많아. 너무 방대한 양의 정보를 다른 사람의 감정이나 상황에 무딘 편이기 때문에 자신의 지식을 어마어마하게 털어놓는 거죠. 그러면은 듣는 감정형 같은 경우는 어떨까요? 너무 피곤하다. 말이 너무 많은 것 같네. 눈치가 저렇게 없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직관형과 감정형, NF 유형의 사람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리액션이 되게 많아요. 주변 상황이나 그런 거에 예민하지 않고 잘 무리를 지어서 즐겁게 호응하면서 놀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NF 유형은 굉장히 관계를 잘 맺는 유형인 거죠. 반대로 ST 유형 같은 경우는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요? 감각형과 사고형이 만난다면 그분들은 체계적이고 어떤 공무원 같은 원리 원칙을 중요시하는 그런 일들이 더 잘 맞고 또 일을 해결할 때도 세부적으로 또 원리 원칙에 의해서 옳고 그름에 의해서 일을 결정하기 때문에 ST 유형 같은 경우는 약간 차가울 수 있고 체계적이다. 저 사람한테 일을 맡기면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인 일들을 잘 할 수 있겠다. 이런 사람들일 것 같고요. SF 같은 경우는 다른 사람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MBTI 유형이 결합했을 때 더 재미있고 구체적인 유형의 사람들이 나옴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오늘은 사고형과 감정형의 이야기를 질투의 화신에서 나오는 조정석과 공효진의 커플 이야기로 풀어보았는데요. 다음 영상에서는 MBTI의 마지막 유형인 판단형과 인식형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영상이 공감이 많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우리 커플은 이런 에피소드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댓글을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의 댓글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